지난주에 대기업 임원들 그리고 직원들 평균 연봉이 공개되면서 연봉 얘기가 화제였습니다. 직장인들의 영원한 화제죠. 기업 연봉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은 연봉을 주시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받으시는 입장입니까? 네, 저는 주는 입장입니다. 아, 주시는군요. 저 혼자 벌어서 혼자 쓰니까 예.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주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연봉 전문 경영인 중에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분은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이 그렇습니다. 얼마였습니까? 146억 원을 받았는데요. 뭐 하필이면 이게 이제 2013년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3월 31일 회계 연도를 감안해서 이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언론에서는 4월 1일 만우절에 이 수치를 다루게 되거든요. 많은 직장인들이 예. 차라리 거짓말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이제 믿기 어려워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네. 삼성전자 스마트폰 담당인데요. 네. IT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 사업이 그다지 좋진 않았는데 삼성이 네, 지난번에. 좋지 않았죠. 좀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더 늘어난 겁니까? 이게? 지난해 대비 늘어났습니다. 실제 연봉을 제대로 분석해 보면 예. 신종희 사장의 경우는 월급, 우리가 말하는 급여와 그다음에 상여금과 기타 소득이 있는데 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사장급은 월급에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1억 4,400만 원이요. 네, 부회장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월급으로 받은 돈이 1억 17억이고 상여금으로 31억을 받았습니다. 31억의 상여금은 31억의 상여금이 바로 그 사업부의 성과와 연동된 상여금이고 여기서 좀 의문시 되는 거는 기타 소득으로 91억을 받았는데 아, 기타 소득이요. 사업 그 보고서에 공시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기타 소득과 근로복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과와 보수 간에 약간의 시차도 있을 겁니다. 예. 그 삼성이 스마트폰 사업부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지난해 중반 이후인데요. 어쨌든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보수인데 지난해 전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1위였기 때문에 회사 측 설명은 이제 고군분투한 데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약간의 시차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기타 소득이라는 게 뭐 좀 아시는 거 있습니까? 뭔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그 보수와 관련해서 명확치 않죠. 우리가 연봉이라고 일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예. 그 안에 내용들을 시콜콜하게 따져보기 어렵게 돼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그렇군요. 점에서 보면 이제 미스테리한 거죠. 예. 자, 이건 전문 경영인들 얘기고요. 네. 그 소유주들, 오너들은 얼마씩 나왔습니까? 연봉이요? 가장 많이 받은 분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님입니다. 예. 그 세 개의 회사에서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세 곳에서 120억을 받았고 특히 현대제철에서는 퇴직금은 따로 뺀 금액, 예. 순수 근로소득은 120억이고 퇴직금은 별도. 합치면 실제로는 2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예. 가장 많은 215억 원이군요. 소비죠. 예. 김승현 한화 회장이 178억 원. 네. 3위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조양호 한진 회장이 61억 원.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조양호 회장이 8위군요. 3위부터 7위까지는 저희가 생략했고요. 네. 조양호 회장이 61억 원, 구본무 LG 회장이 44억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43억 원. 저기서 이 김성현 회장 같은 경우도 네.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 실제로는 저희 조사로는 월급 기준으로 하면 조양호 회장이 두 번째로 예. 되겠습니다. 이게 많은 겁니까? 아니면 적정한 겁니까? 글쎄 그 오너들 연봉 상황만 보더라도 네. 지금 연봉 공개 제도의 어떤 허점 같은 게 좀 잘 드러나는데요. 원래 그 공개 대상이 연봉이 5억 원이 넘는 등기 임원 대상이거든요. 등기 임원이요. 등기 임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법적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임원. 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표를 행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임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비등기 임원의 경우에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임원직을 주지만 법적 실체는 없는 그런 자리죠. 예. 그런 등기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빠진 겁니다.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재벌이 그렇게 많은데 저 사람들만 저렇게 받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공개된 것 가운데 순위를 매긴 겁니다. 지금 보신 표가. 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우리가 원하는 연봉을 다 볼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삼성을 단적인 예로 들어보면 네. 연봉이 공개된 분이 그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뿐이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이서현
사장의 경우에는. 제일모직 사장 같은 경우는 공개가 안 됐죠. 그들은 등기 임원이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비등기 임원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출자 총액 제한 기업 집단, 49개 기업 집단인데 저희 시오스코가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네. 사보고서를 나온 288개 기업을 해봤더니 상위 100명 중에 이렇게 많이 등기이사가 오늘일가 빠지더라도 상위 100명 중에 49명이 오늘일가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상위 10위 이내에 삼전자의 신종균 사장과 근호연 부회장 두 사람을 빼고 나머지 8명은 오늘일가였습니다. 예. 그래서 등기사 제도에 빠지더라도 이렇게 많은 걸 보면 네. 실제 이분들이 실제 책임 경영을 통해서 등기사를 한다면 거의 그 안에는 대부분 원일가가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순위에 대가 올라가겠죠. 예. 최태원 회장하고 이재현 회장은 연봉을 안 받은 것으로 등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공개를 안 했을 공개가 안된 뿐이지 거군요. 받지 안 받지는 모르는 거죠. 아니 그러면 등기 이사가 아니라도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재벌 경영 체제, 흔히 예. 이제 가버넌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지배 구조의 문제죠. 사실은 법적 실체가 없는 그룹 회장 같은 자리를 가지고 전체 계열사를 황제처럼 경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등기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오너의 말이라면 진짜 말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네. 발생하는 겁니다. 예. 뭐 외국의 기업인들도 연봉을 성과가 좋으면 아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연봉을 많이 많이 받습니다. 받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네. 이게 우리가 내는 실적에 비해서 과한 거냐 아니면 적정한 거냐 그것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단적인 예로 지금 국내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분이 신종균 사장으로 돼 있는데 똑같은 IM 사업부를 맡고 있고 스마트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쟁사인 애플에 한번 가보자고요. 예. 애플의 쿡 CEO는 지난해에 922만 불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922만 그러면 불이요? 한국 환화로 환산하면 약 1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못했느냐? 아니거든요.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연봉은 오히려 삼성보다 낮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고 네. 외국의 많은 특히 우리가 미국 CEO들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예.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주 자본주의가 1940년대부터 잘 상정했기 때문에 예. 주주들의 대변인으로서 주주 가치를 최대한 시킨다면 그 정도 연봉은 괜찮다는 이런 상식이 물론 깔려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다는 것에 변화를 받기도 하지만 예. 우리의 경우에는 주주 자본주의와 기업 지배 구조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상법으로 연봉 공개를 하더라도 이 본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라는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팀 쿡이 지금 100억 원 받았으면 삼성보다 더 받은 거 아닙니까? 더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하냐 이런 논란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팀쿡은 애플이라는 회사의 CEO가 맞습니다. 최고 경영자죠. 근데 신정균 사장이 전문 경영자인데 최고 경영자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죠. 예. 병상에 있지만 이건희 회장이 최고 경영자 아닌가? 혹은 예.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가? 예.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는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도 많이 떨어지지만 또 하나는 책임이 성과 보수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즉 그 오너 일가들이 뒤에서 사실상 법적인 실체와 상관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영을 하면서 많은 연봉을 가져간다는 게 이제 우리만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 실적이 아주 나빴었던 적자를 많이 냈는데 거기서 연봉을 많이 받은 몇십억씩 받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금융권에서 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금융권은 지금 사상 초유의 최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수익 구조가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시티은행 같은 데가 지금 그렇죠. 영업점은 50개 넘게 문을 닫았고 600명 이상이 희망 퇴직을 했는데 그 은행장께서는 이제 많은 연봉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챙겨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지금 경영진들이 대개 10억, 20억대의 연봉들을 챙겨서 논란의 빌미를 그건 제공하고 어떻게 해서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결정하는 구조가 있을 테고요. 또 네. 주주들도 감시라고 할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등기사 연봉은요, 그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예. 첫 번째는 매년 일어나는 주주총회에서 등기사 연봉의 한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한도를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따라서 그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법적으로는. 예. 두 번째는 거외와 상여금 체계는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그건 이사회에서 자체 결정하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이것을 어떤 다른 형식으로 제재를 하거나 컨트롤한 방법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봐야 되죠. 그리고 그 이사의 보수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 연봉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군요. CEO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너가 있는 재벌기업 같은 경우는 예. 또 별도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국회의원들이 왜 늘 입법 과정에서 다투고 정쟁 때문에 다투고 그러면서 뭐 통과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만 세비 인상 문제에 관해서는 슬그머니 합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동단결하죠. 예.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래서 주식회사에서 대리인 문제라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이해를 추구하기 쉬운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이사들이. 물론 주주총회에서 반발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최대 주주하고 임원들이 결탁해서 이제 반론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예. 퇴직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번에 그 연봉 보니까 아까 그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퇴직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던데. 퇴직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예정해지지만 예. 임원들의 퇴직금은 상법에 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법이요? 상법의 기준은 각 회사의 정관제도에 따르게 있는데요. 정관제도에서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의 결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근로자들은 1년을 일하면 한 달치의 퇴직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등기사나 임원들은요, 1년을 일하면 일반적으로 3배수나 많게는 6배수, 3주 전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예. 3배수, 6배수로 높이는 과정에서 지금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퇴직금이 많은 겁니다. 아까 오너들 퇴직금 얘기도 했었는데요. 흥미로운 게 이번에 더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오너들이 연봉 공개를 피하기 위해서 등기 임원에서 이제 물러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퇴직금을 받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등기 임원에서 빠지면 거기서 퇴직금이 완전히 임원에서 발생하는군요. 빠지면서 이제 퇴직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생겼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퇴직하면서 받아가는 게 퇴직금인데 예. 사실은 이름 오르내린 게 싫다고 발을 빼면서 목돈을 챙겨가니까 이건 비난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네. 그게 등기 임원들 연봉 공개 하게 규정이 바뀌면서 이번에 2년째 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기업인들 연봉을 공개하는 게 반기업 정서, 우리나라 반기업 정서가 그러지 않아도 상당히 강한데 네. 그런 것들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냐, 악영향 미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양면의 칼날을 생각하는데요. 그 연봉 공개에 대한 본질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주자본주의를 택했고 상법을 금융감독원에서 연봉 공개를 하는 이유가 예. 소액 주주들이나 주주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 하면 과연 우리의 대리인인 저 전문 경영인 혹은 CEO 등기사들이 제대로 경영을 하고 있고 예. 그 경영 성과에 합리적으로 보수를 갖고 가느냐에 대한 문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사회적 합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더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고용연봉이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예. 이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반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예. 그런 접근 하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자 이런 거의 모든 법제에 대해서 반기업적이다 이런 반론이 나오거든요. 예. 2013년에 이 제도 도입할 때도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세기 후반에 미국 산업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인물들이 우리가 잘 아는 락펠러하고 카네기, JP 모건 같은 사람들인데요. 네. 이 사람들을 도둑남작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버트 베론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도 무슨 정부가 제도만 들여놓으면 반기업적이다, 반산업적이다 이렇게 반박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자는 얘기를 두고 누구에 반하는 거다, 누가 죽는다 이런 얘기 자체가 예. 기업의 그런 그 시대착오적인 투명하지 않은 관행이나 행태를 계속하겠다는 네. 뜻으로 비춰져서 결코 그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도둑 남작이라고 불렸었다. 예. 사실은 이 제도가 박근혜 정부에서 대선 공약으로 경제민주화 그 일환으로 도입이 된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또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좀 보완을 해 나가더라도 어쨌건 취지는 잘 살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일반 직원들 연봉, 평균 연봉도 대기업들 공개가 됐는데 네. 의외로 높은 곳이 또 있어서 좀 화제가 되기도 네. 했고요. 전반적으로는 이 정도 신한지주가 1억 700만 원이다. 이게 많은 겁니까? 아니면 너무 적당한 겁니까? 저 데이터는 몇 가지 저희가 좀 감안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신한지주,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총 직원 수가 100명 안팎이에요. 그리고 평균 그거밖에 안 근속 연수가 20년 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면에 삼전자의 평균 근속 연수는 9.7년이거든요. 예. 저기는 평균 근속 연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저 연봉을 과연 대표 연봉이라 말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예. 평균 연봉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많은 건 사실이죠. 2000년대부터 사실은 1억을 넘어서는 주요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두 부류인데 이제 1금융권하고요. 삼성전자, SK텔레콤 같이 비교적 이제 탄탄한 시장을 갖고 있는 예.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나타났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평균의 함정 같은 건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난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소속된 분들 가운데. 신한 KB금융지주 같은 데는 지금 성과는 좋은 데인가요? 은행권이 다 좋을 수가 없죠. 지금 상황. 최근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네. 지금 그 5등이 서울 도시가스 도시가스. 네. 공기업인가요? 대성그룹입니다. 생각하기에는 무슨 그룹이요? 대성그룹이요. 아, 대성그룹 그렇죠. 계열사군요. 그래서 거기도 아마 그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아마 여기 다니는 직장인들은 네. 분명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난 저만큼 받지 않는데 라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평균 근속 연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요 기업들의 평균 근속 연수, 이걸 보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겁니까? 평균 근속 연수.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예. 제가 한 예로 삼성전자의 평균 근속 연수를 한 20년간 트래킹을 해보면요. 네. 항상 10년을 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고용의 유연성이 좋다고 좋게 말하면 고용의 유연성이 좋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예. 그만큼 자주 바뀐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언제든 거고. 쫓겨날 수 있다는 예. 얘기죠. 네. 반면에 그 평균 근속 연수가 긴 기업들은 금융권이나 중화학 공업들은 또 그만큼의 근속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평균 근속 연수가 그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 보니까 13년 정도 되는데요. 예전에 평생 고용 시대, 외환위기 전에 그러니까 예. 한 기업에서 한 30년 근무하는 건 기본적이었거든요. 예. 저희 형님도 30년 근무하고 대기업에서 퇴직하셨는데 저도 이 회사에서 지금 20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의 고민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예. 짧고 굵게 직장인으로 살 거냐, 가늘고 길게 살 거냐. 예.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다만 입사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직장인들이 나름의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이 직장에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된다는 전략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건 이 많은 직장인들한테 화두이고 또 우리의 뭐 미래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고 연봉에 가장 대해서. 관심사죠. 예. 네. 한 마디씩만 꼭 이런 건 좀 짚고 싶다 아니면 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네. 지금 그 등기사들의 연봉 공개가 2년째 제보되고 있는데요. 예. 올해에선 사실 많은 걸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등기사 연봉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공고를 내렸고, 그래서 사업보고서 나올 때마다 꼼꼼히 봤었는데 아직까지 약 반 이상, 7, 80%가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불분명했고, 또 하나는 이게 등기사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처럼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이상은 공개를 해야 원래 본질의 가치인 주주 가치를 가장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이 취지가 바로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하는데요. 아까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하고 이건희 일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대기업의 어떤 지배 구조라는 게 전문 경영자는 앞에 나서고 뒷전에는 오너 일가가 있는 거거든요. 법적 실체와 상관없이 영향력은 오너 일가가 행사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등기 임원만 그 연봉을 공개할 게 아니고 기업 경영에 어떤 실권을 쥐인 사람들의 연봉은 대개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가 되도록 하는 게 좋겠죠. 예. 그 미국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웬만한 임원의 연봉은 다 정직하게 공개가 되고요. 연봉뿐만 아니라 회사가 제공하는 편이라든가 혜택도 돈으로 환산해서 다 공개를 하거든요. 예. 시장과 주주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취지도 그런 거니까 이제 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의 연봉이 다 공개되도록 이왕 이 제도를 시작했으니까 예. 성과 또 이게 제대로 연계됐는지를 주주와 시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예. 원래 제도의 취지일 겁니다. 그렇게 예. 가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